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오전에 운동을 하러 다녀왔어요. 같이 운동한 동료들하고 점심도 먹고 커피도 한잔 사왔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책 읽어드리려고 부랴부랴 준비했어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책인데요.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입니다. 마리사 티언님이 지으셨고요. 이수경님께서 옮기셨습니다. 마리사 티언님은 영국에서 최고의 심리치료사이신데요. 20년 넘게 왕조, 록스타, 유명 배우, 슈퍼모델, 기업 CEO, 스포츠 선수 등 다양한 이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심리치료해 오셨습니다. 이 책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장이 우리가 자신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1장은 태도로 자신감 부족의 유형을 좀 살펴보고요. 2장에서는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3장은 비판으로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판을 잠재우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4장에서는 언어로 패배의 말이 아닌 성공의 언어로 말해야 된다는 점들을 일깨워줍니다. 5장은 목표로 자신감을 얻으려면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6장에서는 상상으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도록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은 감정으로 관계에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8장에서는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를 통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줍니다. 9장은 우울증으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10장에서는 반복으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10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같이 책 속으로 들어가서 책의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연결 대상을 바꾸는 방법. 태도와 자신감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특정 경험을 고통이나 즐거움과 연결하는 방식만큼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그 방식을 변화시키거나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뀌기 시작한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멀리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 본능이다. 즐거움을 경험할 때마다 잠재의식은 그 원인이나 동기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두뇌는 이를 저장해 두었다가 당신이 즐거움을 느낄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상기시킨다. 고통의 경우 잠재의식은 즐거움을 경험할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 원인과 동기를 찾는다. 잠재의식이 고통의 원인을 추적하면 두뇌는 그것을 저장해 두었다가 당신이 그 고통을 다시 느끼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저지한다. 다시 말해 두뇌는 우리를 즐거움으로 이끌고 고통은 피하게 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또한 두뇌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고통을 피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고통과 괴로움, 나쁜 일을 피하는 것은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고통을 피해야 할 때 훨씬 더 큰 동기를 부여받는다.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며 가장 큰 두려움은 거절당하는 일이다. 이런 까닭에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겪고 싶지 않아 거절당하는 상황을 피한다. 예컨대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데이트를 신청하지 못한다. 거절당할까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다. 정말로 원하는 직장이면서도 떨어질까 두려워 면접조차 보러 가지 못한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교훈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이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커다란 도박이다. 그동안 나는 모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어떤 사람은 글을 썼지만 아무도 읽어주지 않을까 두려워 출판하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서도 거절당할까봐 망설이다가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아이디어로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수년 전 나는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나는 그에게 배우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그는 오히려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되물었다. 글쎄요, 최소한 에이전트를 구하거나 연기 수업을 듣고 오디션에 도전해야겠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오디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가 배우로 성공하기는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배우가 되려면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배우라는 직업은 수많은 거절을 경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절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최고의 배우는 일부러 혹평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 내 고객이던 어느 배우는 언론으로부터 심한 혹평을 받고 우울해했는데 내가 준 쿠션이 그의 기분을 풀어주었다. 그 쿠션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훌륭한 인물의 조각상 가운데 비평가는 단 한 명도 없다는 문구가 수놓아져 있었다. 만약 당신이 작가나 화가, 배우, 강연자 등 청중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한다면 좀 더 자신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청중 중에는 당신의 작품, 연기, 강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들이 거절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거절을 자기 자신과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사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선물을 잘못 고를까봐 혹은 상대방이 그 선물을 싫어한 나머지 선물을 준 사람까지도 싫어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식당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을 취소하지 못하고 가게에서 구입한 물건의 환불을 요구하지 못한다. 심지어 종업원이 싫어할까봐 음식을 주문할 때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특정 경험을 고통이나 즐거움과 연결하는 방식을 변환시키면 또한 상대방이 당신 자신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당신은 특정 상황을 피하지 않고 보다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고통이나 즐거움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고통과 즐거움을 동일한 대상에 연결함으로써 두뇌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고통과 즐거움이 동시에 똑같은 대상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두뇌는 혼란을 느낀다. 우리는 즐거움으로 향하게 만드는 동시에 고통에서 멀어지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두뇌는 미사일처럼 당신을 고통에서 발사시켜 쾌락을 향해 돌진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고통과 즐거움을 똑같은 대상에 연결하면 두뇌는 마치 세탁물 건조기처럼 빙빙 돌기만 할 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당연히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나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전에 성공하는 것과 즐거움을 연결하지 않고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절과 실패를 고통에 연결하다가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한마디로 성공한다는 즐거운 상상을 하는 대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고통스러운 상상만 했다는 얘기다. 만일 당신이 연봉 인상이나 승진을 즐거움과 연결하고 동시에 사장과 어렵게 면담하는 것을 고통과 연결하면 당신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마음에 드는 직업에 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즐거움과 연결하는 동시에 긴장되는 면접, 일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 출근 전쟁, 친구와의 즐거운 시간 포기하기 등을 고통과 연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초콜릿 먹는 것을 즐거움과 연결하면서 동시에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통과 연결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과체중을 벗어날 수 없다. 연인과 좋은 만남을 유지하고 있을 때조차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때론 더 심해지기도 한다. 만약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겠는가?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절과 이별을 겪고 싶지 않아 차라리 혼자 지내는 편을 택한다.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헤어지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두뇌가 아주 바빠진다. 두뇌는 혼란스러운 메시지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당신이 고통을 피하도록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따라서 고통과 즐거움을 같은 대상에 연결하면 당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즐거움보다 고통과 더 많이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임신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들과 수차례 상담을 했다. 그들은 대부분 아이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임산부가 되는 것, 출산의 아픔, 새로 태어난 아기 때문에 생길 삶의 혼란 등을 고통과 연결했다. 이 경우 마음은 고통이 연결된 대상을 벗어나고자 애쓰게 된다. 내 고객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여성이 있다. 병원의 마취제 투여와 기계장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그녀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출산하기로 결정했다. 남편이 둥둥둥 북을 치고 냄새가 좋은 향초를 태우는 가운데 부부가 함께 성가를 부르며 아기를 낳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그것이 자연과 최대한 가까운 출산 방식일 거라며 자신의 출산 계획을 몹시 자랑스러워했다. 다시 말해 그녀는 마취제 투여 없이 집에서 출산하는 것을 즐거움과 연결했고 병원에서의 출산을 고통과 연결했다. 출산 몇 주 후 그녀를 만난 나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말도 마세요. 끔찍하게 아팠어요. 그렇게 아픈 줄 알았다면 애초에 집에서 출산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남편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졸랐지요. 당장 의사를 불러 전신을 마취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집에서 자연분만 하기로 했던 계획을 상기시켰지만 저는 소리를 질렀죠. 자연분만이고 뭐고 아파서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당장 마취해달라고 해. 그녀는 즐거움과 연결했던 대상을 즉시 바꿔버린 것이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당신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병원이나 진통제를 끔찍히 싫어하고 모든 약을 거부했는데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통증이 시작됐다고 해보자. 처음에는 그럭저럭 참아내지만 통증은 지독하게 심해지면 어쩔 수 없이 약을 찾게 된다. 이 경우 당신은 약 먹는 것을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과 연결할 것이다. 통증이 사라지면 당신은 의사에게 고개 숙여 감사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고통과 즐거움의 연결 대상을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다.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어떻게 바꾸는지, 또한 바뀐 상태를 어떻게 하면 평생 지속시킬 수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오로지 인간만이 무엇을 고통과 연결할지 혹은 무엇을 즐거움과 연결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중요한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다. 고양이는 거품 목욕을 즐거움과 연결하겠다고 선택할 수 없고, 북극곰은 열대 해변에 눕는 것을 즐거움과 연결하겠다고 선택할 수 없다. 사자는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을 즐거움과 연결하겠다고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고통과 즐거움을 어디에 연결할지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 당신이 원하는 삶과 자신감, 성취에서 성공 혹은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그 선택이 얼마나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지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당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삶이나 특정 상황을 피하려 드는 것을 고통과 연결하고, 목표를 이루는 삶 혹은 높은 자신감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즐거움과 연결해야 하는 것이다. 실패했을 경우에 쓰라림을 생각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었을 경우에 만족감을 상상하며 움직여야 한다. 당신은 절대로 실패할 리 없다. 단지 노력하는데 실패할 뿐이다. 마음에서 실패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를 고통과 연결하지 않게 된다. 고통과 즐거움의 연결 대상을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다음에 나오는 뒤바꾸기 실험은 뒤바뀐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다음의 지침에 따라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생각들을 적은 다음 그것들을 바꾸거나 최소화해 다시는 당신에게 고통을 주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마음의 혼란과 주저하는 습관이 사라진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생각을 바꾸거나 최소화하고 반대로 즐거움을 주는 생각을 최대화하면 당신은 고통과 즐거움의 연결 대상을 바꾸는 셈이다. 이는 곧 보다 나은 삶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능이 있고 자질도 훌륭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듣는 학생은 실제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이 분야의 선구적인 인물은 미국의 훌륭한 교육자 마바 콜린스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그들이 일궈낸 놀라운 성과를 여러 편의 글로 기록했다. 그녀의 삶을 주제로 한 마바 콜린스 이야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절망과 편견을 딛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담은 영화다. 그녀는 특별한 교수법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인 문화훈장을 수상했다.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당신이 성공을 향해 가야 한다. 모든 학생의 내면에는 훌륭한 아이의 모습이 숨어 있다. 그녀는 비슷한 학습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아이들이 항상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병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도 비슷하다. 효능이 뛰어난 약을 먹는다고 믿는 환자들이
훨씬 더 눈에 띄게 증세가 호전되었다. 플라시보 효과도 이러한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군사훈련 학교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도 있다. 훈련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비관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이 실패한 것은 운이 나빴거나 훈련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합격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성공은 삶의 태도와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 낙관적인 마음 자세 덕분이라고 말했다. 자신감을 바꾸려면 생각부터 바꿔라.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믿어라.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당신이 무엇을 믿든 우주는 그 믿음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움직인다. 이것은 마음의 법칙 중 하나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게 된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친절하고 당신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믿으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단,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이들이 믿게 만들려고 애쓰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자신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행운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과학적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시간이나 길을 질문받는 빈도가 더 높다. 그런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친근한 분위기가 풍겨 말을 붙이기가 쉽게 느껴지고 자신감이 엿보여서 왠지 원하는 답을 알려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살펴보자. 실험 참가자 수십 명이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낯선 행인에게 길을 물었다. 그들 중 5%는 설명을 들은 후에 고맙다고 하면서 일부러 상대의 어깨나 손을 살짝 만졌다. 나중에 질문을 받은 행인에게 물어본 결과 그들은 자신과 접촉이 있던 실험 참가자의 외모를 거의 정확하게 기억해냈고 또한 그들에게 호감을 보였다. 우리는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에 대한 호감을 느낀다. 물론 이것은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접촉이어야 한다. 우리는 타인과의 교감을 필요로 하고 상대와의 가벼운 신체 접촉은 교감을 형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뜻한 악수 등을 토닥이며 축하해주는 것, 진심 어린 포옹 등 사람들은 그 방식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촉에 반응한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종업원이 손님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이 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 집단은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가져다 줄 때 자연스럽게 손님의 팔을 만졌다. 두 번째 집단은 친절하게 서비스를 했지만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첫 번째 집단이 두 번째 집단보다 무려 50%나 많은 팁을 받았다. 손님은 신체를 접촉한 종업원에게 더 호감을 느꼈고 그 종업원이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이다. 인간의 두뇌는 하루 동안 대략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내일 역시 오늘과 그리 다를 것 없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생각을 바꾸면 삶을 바꿀 수 있는데도 생각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심지어 나는 이른바 잘못된 자신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수없이 목격했다. 그들은 나는 무언가를 해낼 수 없고 그 무엇도 잘하지 못한다 라고 확신했다. 그러한 신념이 확고하면 그것은 현실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바로 잘못된 자신감이다.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은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바꿔야 한다.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이든 그 믿음은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만일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반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결국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그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찾게 되고 마침내 찾아낸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실험을 해보라. 세상 사람 모두가 부정직하거나 비열하다고 믿고 어딜 가든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보라. 그 다음 날에는 사람들이 모두 정직하거나 착하다고 믿고 그 증거를 찾아보라. 당신은 두 경우 모두 그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줄 증거를 찾게 될 것이다. 당신이 믿음을 바꾸면 온 우주가 그 변화된 믿음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기억하라. 마음속의 믿음을 만드는 것은 당신이지만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당신을 만든다.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대신 도움이 되는 것, 주저앉고 웅크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 동기를 부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내가 아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서 그런 행동과 실천들이 나를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소심하고 주변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요.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면서 온 우주의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봐야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